정부는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 수용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공격한 최고의 정부. 2014년의 김영철과 지금은 거품을 물고 막고 있는 2018년의 김영철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네, 두 번째로 찾은 역은 평양역입니다. 김영철 방남이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에 화두를 던졌습니다. 어쩌면 북한 김정은이 노렸던 것이 바로 남남 갈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소종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과 함께 추가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김정은의 노림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광화문에서도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김영철 하나 온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네. 지금 뭐 아시겠지만 광화문 일대를 보면 지금 뭐 연일 평균적인 토요일 날 시위를 훨씬 넘어서는 그 네. 시위가 형성돼 있고 특히 또 자유한국당이 지금 의원총회를 지금 청계천 광장에 하고 있습니다. 자,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김영철 방남 저지위원회까지 네. 발족을 했고 지금 야당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지금 제기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왜냐하면 김영철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또 김영철이 현재적으로 뭐 천안함 피해자들한테 가지는 의미. 근데 물론 뭐 협상 대표로 나왔을 때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대표단으로 내려와서 청와대도 가고 평창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 정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측면들이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영철 방남을 계기로 해서 아마 정부도 지금 상당히 입장이 곤란할 겁니다. 네. 그런 측면 봤을 때 아마 이번 주말이 상당히 좀 국론 분열의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김영철 한 명이 올 뿐인데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김영철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송 국장님. 김영철 정찰 총국장 전에 정찰 총국장하고 지금은 이제 통일전선부장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뭐 국정원장 정도 된다고 봐야 될 텐데 네. 그 동안에 이제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김영철 딱 하면 네. 어쨌든 대남 공작의 총책임자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든지 천안함 피격 사건이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각종 그 뭐 소니 영화사 무슨 해킹 사건이라든지 등등 또 황장엽 전 비서에 대한 어떤 암살 시도 사건이라든지 등등등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는 많은 사건의 배후에 최종적으로 그걸 기획하고 지시한 인물로서 이제 김영철이라는 인물이 이제 각인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이번에 이제 대표단의 일원으로 온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어떤 사전에 제가 보기엔 정부 차원에서 좀 메시지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오늘 오후에 천안함 그 폭침의 피해자들, 유가족들이 이 김영철의 그 방남을 두고 굉장히 이제 좀 붕괴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거든요. 그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주범이다. 평창 올림픽 회의식 참석 수용을 즉각 철회하라. 당시 정찰 총국으로서 3월 26일 천안함 폭침을 지켜 승조원 46명을 숨지게 하고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교관을 진두 지휘한 장본인이다. 네, 엄진 교수님. 뭐 유족 측에서는 저런 반응 뭐 당연히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겨야 들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안보에 대해서 여야가 없잖아요.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에 대해서 사적의 용사 이런 거 네. 희생자잖아요. 이 국가라는 것은 뭡니까? 이 국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끝까지 보호하는 그런 책무가 있잖아요. 네, 기본 원칙이죠.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새겨 들어야 생각되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북한이 그 이 김영철을 이렇게 그 파견했을 때 의도 이런 거 분석할 때는 핵심적인 의도와 부수적인 의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다릅니까? 그렇죠. 핵심적인 의도라는 것은 네. 아마 여기에 저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에 대한 축하
그다음 남북관계 개선 의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의지는 있군요. 네.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남남 갈등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바깥 생각을 봅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김영철을 파견함을 해가지고 남남 갈등을 야기시키는 의도 있다고 한다면은 그 반대로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그 파견하는 것이하고 이 계속 뭡니까 군사적인 압박이죠. 네.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 계속 한다면 그럼 결국 뭡니까 남남 갈등이 아니고 오히려 뭡니까 하나를 뭉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렇다 하면 결국 뭡니까 이런 그 뭉치는 계기는 안 해야 되겠지요. 근데 북한은 계속 도발한단 말입니다. 도발은 뭉치고 만약 파견하면은 갈등이 생기고 이러한 논리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 어떻든 간에 이런 천안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우리 정부가 좀 더 설득하면서도 함께하는 그런 모습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이 김영철 이제 통전부장을 보내는데 그렇다면요. 뭔가 첫 번째 만약에 메시지가 그런 남북관계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김영철이 깜짝 선물을 들고 올 가능성 있을까요? 뭘로 보세요?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예, 뭐 깜짝. 빈손으로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질문할 의도를 봐서는 깜짝 선물이라 그러면 뭐 비핵화 논의까지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느냐. 뭐 그런 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좀 거기까지는 뭐 예단하기 힘들지만 제가 좀 아쉬운 게 김영철은 이 31개국에서 제재까지 걸리고 우리하고는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는데 김정은이 후계부터 이제 같이 이렇게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2013년에 정전협성도 무시라도 발표하고 가장 그 개성공단에 거기서 와지도 뭐 큰 소리 치고 가고 이런 우리 주 인물인데 김영철이 올 때쯤 우리 정부에서 다른 사람으로 좀 바꿔서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실무적으로 그런 말 정도 한번 했었으면 좀 좋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이 오는 거 하고 또 이런 게 좀 성격이 위상이나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북한이 말하면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받는 네. 이런 거는 그 양자 협상의 관계가 아니죠. 일방 통보를 받아들이는. 또 그전에 현송월이 올 때 시간 늦춘 것도 그렇고 다른 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북한에 거의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보면서 마치 대화를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비춰주는 것까지는 좀 좋지 않고 또 문제를 처음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겉으로 보는 거하고 속으로 나타나는 게 다르거든요. 지금 육해 공로로 이용해 보면서 각종 제재를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왔던 최희 국가 지도회 위원장하고 김영철이하고는 또 제재에 포함된 나라와 강도가 다르고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김영철이 뭐 깜짝 카드를 과제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김영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그것도 또 이제 판문점 작사 회담을 하는 건 뭐 6.25 전쟁 중에도 군사지휘관끼리는 만나니까 만날 수 있는데 청와대까지 와서 이렇게 맞아들여서 회담을 한다. 그런 건 좀 정서상으로 받아들이지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전에 양문진 교수는 김영철 박람회 근본 목적은 남북관계 개선이고 부수적인 목적이 남남 갈등 고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시각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천막 어총으로 우리의 결기를 다지고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세울 것입니다. 참 비바람 맞는 가열찬 모습 투쟁으로 김영철 방한을 기필코 막아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과 만나 악수하고 웃는 모습은 생존 장병과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한 번 더 받고 씻지 못할 한을 더 안겨주는 것입니다. 네, 소국장. 뭔가 질이 멸렬한 모습을 보였던 보수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번 뭉쳐보자 이런 강한 결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 이제 자유한국당의 저런 모습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 이 어떤 기선 싸움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좀 내부의 이 세력을 결집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해외 나가 있던 의원들도 귀국하라 이렇게 조치를 내리고 나가려고 예정돼 있는 의원들은 또 취소하고 이번 부분에서 열애는 없다라고 굉장히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제 어떤 국민들 일각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정서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선거를 앞둔 내부 전열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좀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의도를 본격적으로 좀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내일은 뭐 임진각까지 가서 이제 김영철의 뭐 방안을 6탄으로 한번 막아보겠다라고까지 나섰는데요. 바른미래당도 목소리가 다르지 않거든요. 유승민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국군 통수권자가 대한민국 해군 46명을 살해한 전범과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과 우리 군, 우리 국민을 능멸하고 모독하는 행위라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은 알아야 합니다. 네, 저렇게 야권이 똘똘 뭉쳐서 얘기하게 된 데는 어떻게 보면 현 정부가 김영철 박람회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판단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실제로 통일부, 국가정보원, 청와대 모두 야 괜찮다. 이번에 한번 크게 넘어가고 나중에 제대로 따져보자. 이런 식의 접근을 보였거든요. 맞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지금 통일부나 국방부가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김영철이 거의 뭐 특정되지 않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들 한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단적으로 지금 통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보면 북한 정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천안함과 관련된 항목을 보면 거기에 관련 인물이라고 돼 있어요. 아하. 거기에 누가 있냐면 바로 김정일, 김정은, 김영철로 돼 있습니다. 아하. 자, 정부도 지금 물론 그 국제 보고서에 그런 데를 보면 뭐 김영철이다라고 특정 짓진 않았죠. 그렇지만 그동안 보면 이 정찰국과 그다음에 이제 4군단 김격식과 김영철이 결국은 천안함을 실무 총책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국방부 비롯해서 우리 정부가 사실상 인정해온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 김영철이 방남한다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자, 그러면 천안함부터 가서 저거 해라, 참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김영철이 분명히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자꾸 아니다는 식으로만 이렇게 할까? 예전에 정부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부 기록에도 그렇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협상이라는 걸 위해서 이 문제까지, 즉 천안함의 본질적인 문제까지도 자꾸 건드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뭐 한겨울치 청와대, 뭐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까지 이제 김영철을 뭐 특정해서 천안함의 배우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입을 맞춘 듯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2010년에 천안함 폭침이 일어났을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 천안함 사태도 김격식이하고 김영철이가 그 주도를 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네, 그럼 이런 연평에 대한 포격도 이 사람들이 주도를 했겠죠. 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애매합니다 조금. 뭐 물론 저 사람이 했다는 우리가 문서를 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당시에 북한의 명령 체계상 총정찰국장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은 이제 정치인 김무성 그 의원과 그 유승민 의원 발언했잖아요. 네. 저 발언은 정치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올림픽 헌장을 되돌아보면 정신이 위배되는 겁니다. 네. 올림픽 헌장의 50조인가 보면요. 네. 그 정치, 인종, 종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 나는 이런 언행은 삼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이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뭐냐 하면 지금 천안 사건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2010년대 사건 한 뒤에 민간군 국제합동조사단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조사를 했는데 밝힌 그 문서 맹시된 거 보면은 천안 정찰총국장 이 김영철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 좀 봐야 되고요. 네. 그 다음 또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정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좀 크게 대승적 보자. 이건 뭐냐 하면은, 일례로 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3년 만에 휴전할 때, 전범이라 볼 수 있는 김일성하고 지금 미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협정했잖아요. 그럼 안 되죠. 해서는 안 되죠. 두 번째로, 72년도야. 박정희 대통령이 뭡니까? 이우락 정보부장을 북한에 보내가지고, 김일성 주사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잖아요. 네. 그것도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북한의 박성철 제2 부수장이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그것도 안 되죠. 가장 근저의 예를 보면 이것도 나왔습니다만도 2014년 하면 뭡니까? 박근혜 정부 시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남북 군사 당국회담할 때 김영철이가 군사 당국회담 대표단장으로 왔어요. 그 당시에 이 야당인 새누리당 하나를 뭐라 했습니까? 네. 이게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크게 좀 보자.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은 우리가 김영철에 대해서 국민 정서를 반영하되 좀 큰 틀에서 제2, 제3의 천안 사태를 방지하고
제2, 제3의 한국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네. 이 김영철이를 막는다. 이렇게 좀 크게 보면은 이것이 문제 해결 전략 일환이 아니겠습니까? 네. 세 가지 반론을 지금 양문진 교수 굉장히 조리 있게 제시하셨는데, 소정숙 국장 뭔가 반론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김영철 부장이 뭐 방남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이른바 남북 간의 대화의 흐름, 채널 이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 이제 국가정보원과 미국 CIA 그리고 결국 북한의 이 통일전선부가 이 3자 간의 대화 속에서 마쿠에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이 이미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예를 들면 서훈 국정원장이 정말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대는 북한의 김영철인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속에서 어떤 현재의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에서의 새로운 어떤 평화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다면 김영철 방남을 통해서 그러한 서훈 원장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 아까도 제가 정부의 메시지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지금 이 부분에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2014년에 이미 그 남북 군사회담 할 때 김영철이 그때 수석대표로 방남했지 않느냐. 그때는 예를 들면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찬성을 해놓고 지금 왜 반대하느냐 이런 논리. 그리고 이제 김영철이 과연 천안함의 배우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메시지가. 논리 구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국민들 머릿속에는 천안함, 그 당시에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고 북한의 그 어떤 체계라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무적인 총책임자는 김영철이다라고 이미 국민들 머릿속에 그렇게 각인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의 회담이라는 것은 사실은 방남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 그 판문점이라는 지역 자체는 어차피 유엔사 관할 지역이고 회담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굳이 그렇게 갖다 갈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남북 관계의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김영철이라는 인물이 과거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가 새로운 어떤 정말 이 평화의 흐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 좀 정말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차라리 이러한 논리로 이렇게 가는 것이 더 좀 바람직했는데 굳이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여론 같은 게 좀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좀 그 부분에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네, 김 교수. 네. 김여정이 오든 김영철이 오든 설사 김정은까지 온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거든요. 되게 근본이고요. 예, 누가 오든 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2번 시켰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소 국장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국방부까지 국정원까지 나서가지고 그런 논리로서 하는 건 오히려 국민 감정만 더 나쁘게 하는 것이다. 설사 올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좀 대응은 조금 부적절했다. 저도 거기에 좀 동정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김영철이 도착하기도 전에 여야는 곳곳에서 충돌하면서요. 어제 국회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어제 상황을 보시죠. 의사진행 발언 주시겠습니까? 자, 이건 국회 운영위원장을 겁박하는 겁니까? 자, 때리세요. 네, 좀 불성스러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설사 저런 장면, 김영철의 방남에 대해서 여야가 분열할 수는 있지만 저런 모습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충분히 이 문제를 지적할 자격이 있죠. 그리고 또 지적을 해야 되고. 네. 자, 그렇다면 왜 김영철이 오면 안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저는 이야기하는 게 필요한데. 네.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보면 뭐 사살하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도를 넘어서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물론 하는 거에 뭐 우리가 지금 비판해 왔지만 지금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지금 보면 굉장히 뭔가 어떤 이 문제를 정말 지적을 하고 싶기보다는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 과도하게 너무나 또 하는 것도 아닌가. 왜냐하면 사살할 겁니까? 진짜? 그렇게 하면 뭐 누가 그럼 김성태 대표가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 실천할 수도 없는 말을 자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국민들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고,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면담 신청해서 아니면 정말 그 상임위를 열어서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좀 조목조목 따지고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저렇게 정치적으로 한다라면 국민들도 원치 않습니다. 사실 국민들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야당이 제대로 좀 논리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일단 정부는 김영철이 오는 것에 대해서 북한의 뭐 핵 문제를 이제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인물이다. 이제 거기에 이제 자꾸 의미 부여를 하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좀 녹록지가 않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김영철 오면은 청와대에서 김영철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3의 장소를 택할까요? 지금 봐서는 25일 날 와서 이제 폐막식에 참석을 하고 아마 26일 날 대통령과 김영철 부장과의 어떤 만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청와대에서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어떤 지금 비판의 강도 자체가 좀 높아가고 있는 흐름이고 또 김영철이라는 인물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청와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만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는 이번에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개막식에는 김여정을 보내고 폐막식에는 김영철을 보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북한도 상당히 지금 급하다. 그러니까 무언가 좀 출구를 좀 찾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영철의 방남을 계기로 우리의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원장이나 이 중심이 돼가지고 정말 김영철에게 확실하게 어떤 비핵화에 대한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하고 김정은에게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어떤 전달이 돼서 뭔가 좀 이 비핵화 부분에서 새로운 전기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것이 북미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아까도 언뜻 내비쳤지만 이 폐회식 이후가 상당히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폐회식 이후에 이방카 일행 그리고 김영철 일행의 어떤 일정이 공백으로 남아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극적인 만남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한 하루 이틀 정도가 좀 겹치잖아요. 네. 일정 자체가. 그리고 지금 김영철도 일정이 좀 비어 있어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26일 날 지금 일정 자체가 하루가 다 비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아마 만약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김영철과 이방카의 만남은 힘들겠지만 실제로 실무선에 즉 북한도 보면 처음으로 외무성 관리를 지금 내려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육자회담과 비핵화 문제를 보냈고 지금 미국도 NSC 지금 보냈지 않습니까? 국가 보좌관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는 하여튼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펜스와 김여정도 사실 우리가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그거 회담이 이루어질지. 네, 만난 다음에 아는 겉으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 밑에서는 다 그렇게 이루어졌듯이 아마 내일과 모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네. 아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김영철을 보낸 것은 사전에 각본에서 보내는 차원보다도 아마 김여정 특사의 이 방문을 통해가지고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 비롯해가지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가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이 나름대로 지속가능한 평화 가능하다. 이것을 강력하게 아마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가감없는 전달을 아마 김여정이 했다. 그 결과 아마 이 김영철 온 걸 보이고 네. 방금 이제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제가 봤을 때 아마 이번 때는 핵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해결하는 대화의 단초를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아마 지금은 이제 이 김영철을 동행한 외무성 예를 들어가지고 북미국 부국장 또는 참사 이런 부분과 지금은 이제 앨리슨 후커 충분하게 실무 대화 가능하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을 지금 며칠 보냈지만도 아마 이어서 이방카 고문도 아마 지금 이제 정확하게 전달이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향후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북미 간의 대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영철의 방남 내일인데요. 채널A가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양무진 교수, 김교 교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